아픈 건 핑계고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현우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현우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고 당신은 택시 기사 딸이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택시기사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로 복수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란 게 이런 걸까? 유세연은 강현우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 봄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정말 괜찮을까?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세연을 바라봤어요. 상견례 말이야.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너무 다르잖아. 현우는 세연의 어깨를 가만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건 우리잖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세연은 현우의 말에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유건태는 시골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고 현우의 부모님은 건설 대기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세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건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연보다 더 침착해 보였습니다. 아빠, 긴장 안 돼? 뭘 긴장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데? 유건태는 세연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현우가 부모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강재민 회장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고 최미라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들어왔죠.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최미라는 유건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택시 운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요즘 택시 사업도 어렵다던데. 최미란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유건태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최미란은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 자랑을 늘어놓으며 은근히 세연의 집안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현우는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교육받았거든요. 집안 수준이 비슷해야 대화도 통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세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현우는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최미라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 집안 격에 맞춰야 할 텐데. 어머니, 현우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최미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유건태는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세연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세연이 자리를 뜨자 최미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현우한테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순간 유건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평가하시는군요. 유건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미라는 당황한 듯 강재민을 쳐다봤지만 강재민 역시 별말 없이 술만 마셨어요. 결국 상견례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연은 계속 울었어요. 미안해, 아빠 나 때문에. 괜찮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유건태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세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최미란의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세연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어느 날 현우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지내자. 세연은 망설였어요. 결혼 전 동거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아버지가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현우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건태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결혼 전에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며칠 후 세연은 아버지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현우는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네. 현우는 세연과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어요. 회사에서 피곤해 돌아와서도 세연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랑 완전 달라. 여기가 훨씬 편해. 현우의 말에 세연도 점점 마음이 놓였어요. 둘만의 생활이 생각보다 평화롭고 달콤했거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연이 심한 두통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현우는 회사 긴급회의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현우 어머니예요. 문 좀 열어줘요. 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두통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현우는 어디 갔어요? 최미라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연의 창백한 얼굴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 현우가 살고 있다고요? 최미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아픈 척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요. 현우를 이런 곳에 살게 하다니. 최미란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거침없이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 이것밖에 없어요? 현우한테 제대로 먹을 것도 안 챙겨주고? 어머님,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말도 안 돼. 최미란은 냉장고 안의 반찬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혀를 찼습니다. 세연은 점점 어지러워져서 벽에 기댔어요. 그리고 이 집은 뭐예요? 전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건 택시 운전하는 아버지가 이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설마 빚이라도 졌나요? 최미란의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세연은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와서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이. 아픈 건 핑계고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현우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럼 뭐예요? 현우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고 당신은 택시 기사 딸이잖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세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 제발. 연기는 그만하고 제대로 대답해요. 최미란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세연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으며 마지막으로 들린 건 최미란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1시간 후 응급실에서 눈을 뜬 세연 옆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세연아, 괜찮아?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현우는 세연의 손을 꼭 잡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건태는 병원에서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평생 지켜온 신념을 바꿀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유건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하던 그의 눈빛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세연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 쉬고 있었고 현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현우는 유건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유건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우야, 네, 아버님.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유건태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건태는 조연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연수는 20년 넘게 유건태의 자산을 관리해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수야, 내일 사무실로 나갈 테니 준비해둬.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그동안 숨겨뒀던 것들을 꺼낼 때가 된 것 같다. 조연수는 유건태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려 하지 않던 그가 마침내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건태는 세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연아, 아빠가 상견례를 다시 해보려고 한다. 아빠, 그럴 필요 없어. 이미 틀어진 관계인데. 아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유건태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현우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지난번 상견례가 워낙 최악이었던 터라 다시 만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것 같지 않은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다. 유건태의 말에는 강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어요. 현우는 결국 부모님을 설득해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유건태는 조연수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그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유건태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강남 일대의 주요 부동산을 소유한 숨은 거부였거든요. 다만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평생 그 사실을 숨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최미란과 강재민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어요. 특히 최미란은 지난번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만나자고 하시더니 이번엔 또 뭘 말씀하려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좀 실례를 했나 봅니다. 유건태는 의외로 낮은 자세를 보였어요. 최미란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현우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죠.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유건태의 겸손한 태도에 최미란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거든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집안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유건태가 조연수에게 눈짓을 하자 조연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유건태는 그 봉투를 천천히 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호텔이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최미란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강재민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호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전체도요. 유건태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유건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최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재민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제 소유입니다. 이 호텔과 이 건물 전체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미란과 강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건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유건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정건설에 투자한 자금도 제가 출자한 겁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재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와 세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당황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강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건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정건설 지분 30%도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몰랐나요? 서류에는 분명히 유건태의 이름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강재민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회장님께서 자금난에 시달릴 때 도움을 드렸던 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요. 유건태의 말에 강재민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10년 전 하정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해준 덕분에 회사가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그 투자자가 바로 유건태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네, 맞습니다. 최미라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택시기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택시를 운전하신다고 취미입니다. 유건태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취미요? 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요. 세상 사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유건태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택시 운전은 정말로 취미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사셨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건태는 세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세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며 자신에게 겸손과 성실함을 가르쳐준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최미라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세연이가 살고 있는 집도 제 소유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연이 명의로 되어 있죠. 유건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세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넘겨준 겁니다. 독립심을 기르라고요. 현우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세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라 자가였던 것, 그리고 그 집이 생각보다 좋은 위치에 있었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강재민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건태 씨 관련해서 조사 좀. 네, 급합니다. 몇 분 후 강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강재민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정말이군요. 강재민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강남 일대 주요 건물들 상당수가 유건태 씨 명의더군요. 그리고 강재민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유건태가 대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펜트하우스도 제 건물이죠. 최미란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강남 트리플 펜트하우스 말입니다. 그 건물 전체가 제 소유거든요. 유건태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최미란과 강재민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역시 유건태였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6개월째 밀려 있더군요. 유건태의 말에 최미란과 강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정건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 임대료까지 밀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관리사한테 독촉하라고 했는데 가족관계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순간 최미라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집주인이었고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최미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강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유건태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말씀드릴 것도 다 드렸고요. 잠깐요. 최미란이 급하게 유건태를 붙잡았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하지만 유건태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유건태는 최미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어요. 부인께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서 그런 거예요. 최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유건태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 보세요. 유건태는 조연수에게 다른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하정건설에 대한 투자 철회 통보서입니다. 뭐라고요? 강재민이 벌떡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유건태를 바라봤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할 일이 아니죠. 이미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유건태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주가가 얼마나? 강재민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하정건설은 겉으로는 대기업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유건태의 투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투자금이 빠지면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강재민이 유건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유건태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제발요. 회사에 직원이 몇천 명인데 그건 회장님이 생각하실 문제죠. 저는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유건태는 세연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이건 너무... 현우야,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유건태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모님을 택할 것인지 세연이를 택할 것인지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거든요. 며칠 후 하정건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건태의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회사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최미란과 강재민은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임대료를 6개월이나 밀린 상황에서 유건태가 퇴거 통보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미란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거야. 강재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그냥 택시 기사였잖아.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와 집안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세연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매일 밤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최미랑과 강재민은 시골로 유건태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미라는 유건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강재민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이요. 하지만 유건태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유건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연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최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유건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제 딸과 가족에게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우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럼 정말 끝인 건가요? 네, 끝입니다. 유건태의 대답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최미랑과 강재민은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최미랑과 강재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유건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연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 퇴거 집행을 내일로 앞당겨. 회장님, 그래도 며칠 더 여유를. 아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유건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딸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더 이상 관대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최미랑과 강재민은 집행관들이 찾아와 짐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지? 최미라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작스럽게 집을 잃게 되니 당장 갈 곳이 없었거든요. 일단 호텔이라도. 무슨 돈으로? 회사 계좌도 다 동결됐는데. 강재민의 말에 최미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요. 한편 현우는 회사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건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러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용없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다. 강재민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다. 다른 투자자를 찾아봐야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유건태가 투자를 철회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하정건설을 꺼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현우는 세연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연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현우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유건태가 나타났어요. 현우야, 아버님, 집에 가거라. 아버님, 세연이와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유건태는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부모님이 우리 세연이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때 너는 뭘 했지?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세연을 괴롭힐 때 자신은 제대로 막지 못했거든요. 사랑한다면서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유건태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라.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정건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강재민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최미랑과 강재민은 임대료가 싼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최미란이 강재민에게 화를 냈어요. 내 잘못이라고? 당신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그래도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부부는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어요.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최미라는 혼자서 다시 유건태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미라는 유건태 앞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유건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그럼 정말 현우와 세연이의 미래도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그 아이들이 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아요. 유건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한 대가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최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건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최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평생 돈과 체면만 중시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최미라는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자신의 교만과 무지가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 세연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건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빠, 정말 이런 걸 다 혼자서 관리하셨어요? 세연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부동산 관리부터 투자까지 유건태가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혼자가 아니야. 현수가 도와줬지. 유건태는 조연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연수는 20년 넘게 유건태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배워야 할 때야. 유건태는 세연에게 자신의 투자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야. 하지만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유건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세연에게 들려줬어요.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등 수많은 선행을 해왔지만 한 번도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신 거구나. 세연은 이제야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화려한 삶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아버지의 철학을 말이죠. 몇 달 후 세연은 작은 강연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행사였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세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투자와 경영의 지혜를 젊은 사업가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말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연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세연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그 중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젊은 창업가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청년의 말에 세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 무렵 현우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연을 잃은 상실감이 가장 컸어요. 어느 날 현우는 세연의 강연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강연장 뒤쪽에서 몰래 들었어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세연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그런 세연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현우는 세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최미라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에게 부려지며 산 적이 없던 그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최미라는 예전의 교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정중하게 손님을 대했어요. 현실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들었거든요. 일하면서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이죠. 매일 밤 작은 방에서 잠들기 전 최미라는 세연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계절이 바뀌면서 세연은 점점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진정한 분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세연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부유한 집 딸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연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확실히 찾았습니다. 아버지 유건태로부터 배운 진정한 부의 의미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어요. 그녀의 강연회는 항상 만석이었고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세연 선생님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세연은 아버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마치고 인사를 나눴어요. 유건태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세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은 평소처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독서 모임을 가졌어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던 사람은 최미란이었어요. 1년 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최미란도 세연을 알아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세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1년 전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최미란에게서는 예전의 교만함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미란은 정중하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주문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다시 세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참아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최미란을 바라봤어요. 예전의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하는 한 사람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세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최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년 동안 매일 밤 후회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최미란이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였네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늦지 않았어요. 깨달았다면 이제 시작이죠. 세연의 말에 최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동안의 고난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세연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최미란은 다른 손님들을 서빙하면서도 계속 세연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세연은 최미란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미란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세연의 진심 어린 배려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전 그토록 아팠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이해가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늘 최미란 씨를 만났어요. 그래, 어땠니?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유건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고난이 때로는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아팠던 시간들이 이제는 자신을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세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말이죠. 진짜 부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